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이제 박사를 하러 미국을 오게 됐는데 그 석사도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되게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게 너는 심리학을 계속 공부할 거면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해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차가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속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심지어 숙제로 그래서 주말 1일 드라마 왜 8시에 막 대가족 나오는 약간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보는 걸 숙제로 내주셨어요. 저는 원래 진짜 드라마 자체를 안 보고 재미가 없어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한국인 성인이 가장 많이 보는 주말 드라마를 꼭 봐라. 무조건. 그래서 막 그런 숙제를 따로 막 내주고 이렇게 되게 그런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이를 낳고 굉장히 실제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되게 훨씬 더 깊이 진짜로 관심이 있고 더 애정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을 좋아하고 얘랑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진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부모, 뭐 여성 이런 그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되게 시오리만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논문 읽고 실험하고 그래서 그 실험 잘 돼갖고 좋은 논문 쓰고 이렇게만 이거를 서브젝트를 다루다가 확실히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진짜로 그 사람이라는 대상에 훨씬 더 관심이 있어지면서 결국 아카데미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가 여자로서 살고 부모로서 사는 거 그거를 그런 삶을 서포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성 커리어를 지원하는 데에서 일을 하고 뭐 부모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진짜 바꿔서 하게 됐어요. 저는 세부 전공은 뉴로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 원래는 석사 때 딴 걸 하다가 전공도 그렇게 바꿔서 갔어요. 좀 그게 그냥 뇌 찍어가지고 사진이나 보고 이렇게 컴퓨터로 계산이나 돌리는 게 더 낫겠다 해갖고 사실 거기로 박사를 갔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는 확실히 네,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되게 불행하신 줄 알았어요. 저 때문에. 왜냐면은 저희 엄마는 저희 집안의 브레드위너셨고 그 의사신데 아빠도 의사신데 아빠는 조금 더 아카데믹 쪽이시고 엄마는 이제 개인 병원을 하세요. 그 엄마가 항상 돈을 버는 존재였고 우리 집에서는 엄마 돈이 최고고 우리 엄마는 집안일 안 하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하이오 1년 살 때 빼고. 엄마는 야 내가 집안일 할 시간에 환자를 더 봐서 집안일을 나보다 잘하시는 분을 데리고 오면 돼. 약간 이런 주의셨고 저도 항상 그냥 그렇게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너무 똑똑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랐고 근데 크면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막 나는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한테 너무 잘 못해줬대요. 저는 엄마가 저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막 유학도 보내주고 뭐 계속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진짜 한국에서 이제 보통 딸이 하면 되게 막 혼날 일도 되게 많이 눈 감아주시고 그러셨는데 엄마는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너 뭐 학예회도 못 갔고 저는 예체능 원래는 음악 했었는데 엄마는 너 리사이틀도 한 번도 못 갔고 너가 뭐 대회 나가는 것도 한 번도 못 갔고 그래서 엄마는 항상 엄마가 너무 나쁜 엄마 같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엄마는 딸을 낳고 저렇게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왔네 이러고 생각했거든요. 아 나는 그러면 애를 낳지 말든가 아니면 애를 낳으면 나는 꼭 집에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 남편은 오히려 스테이홈 데드가 기르셨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집에서 애들을 기르셨고 시어머니가 또 돈을 버셨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국 집이다 보니까는 아빠가 돈을 덜 벌었어도 집안 큰 결정은 항상 아빠가 하고 이제 아빠가 뭐든 돈을 더
잘 벌든 말든 어쨌든 아빠가 항상 바깥 사람이었고 엄마는 안 사람이었던. 그런데 남편은 막 자기도 스테이홈 데드가 될 줄 알았는데 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갔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버드 법대를 나왔는데 하버드 법대에서 3년 차쯤 때 자기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난 망했다. 나는 더 이상 스테이홈 데드가 될 수 없다. 왜냐면 나보다 돈을 아마 더 잘 버는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적으니까는 나보다 돈을 진짜 잘 버는 여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나는 스테이홈 데드가 못 돼 있구나 이러고. 그래서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저는 막 나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난 언제 마음에 들지가 준비가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남편은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내가 평생 원했던 건 나는 애들을 보고 애들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애들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행복해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그 모든 걸 할 수 없어. 왜냐면 지금 나는 24시간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아, 행복이란 게 진짜 사실 그냥 스냅펫이고 인생의 한 스냅펫일 뿐이고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으로 하면 엄마는 항상 불행했던 사람인데 엄마는 근데 지금 저한테 막 근데 난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네 동생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엄마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행복해 이러는데 약간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 행복이 뭔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지금 상태로 누가 저한테 막 너 지금 행복해? 이랬을 때 나 행복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너 그러면 애 생겨서 만약에 뭐 애가 너무 안 자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면 어쩔 거야. 진짜 되게 원초적이지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잠자는 게. 그런 얘기 했을 때 글쎄 지금 상태로는 잘 모르겠지만 안 가져봤으니까. 근데 원한다면 그렇게 내가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모르죠. 막상 생기면은 막 불행하다고 막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할 수도. 제가 조금 대학교 때도 우울증도 있고, 제가 막 이제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자퇴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많이 업다운도 심하고, 카운셀링 다니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아이를 낳으면서 그게 거의 많이 나아졌어요. 거의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호르몬의 영향인지 어떤 책임감의 영향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그 아이 초반에는 다 당연히 저도 힘들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자살 충동 같은 게 들 때, 옛날에는 그냥 가서 그냥 그 생각을 했다면, 아, 지금은 내가, 진짜 애를 낳아서 내가 죽지도 못하네. 진짜 죽지도 못하는 거 참 힘들다. 너희들은 좋겠다. 죽을 수도 있어서.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그러니까 약간 제가 자주 느꼈던 게 제가 그 삶의 동기가 많이 부족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냥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아이가 삶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게 날이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을 가도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자녀랑 같이 가는 게 재밌고 캠핑을 가도 예전에는 좀 성가셔서 한 번 갔을 거 이제 애 있으니까 2번 가게 되고 그러고 인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더운 왜 뭐라고 하지? 힘든 날이 있어야 즐거운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날을 아주 힘들게 끌어당겨 주기 때문에 쉴 때는 정말 좋은 거 애들을 재워 놓고 그 밤에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면서 넷플릭스 보는 게 너무 즐거운데 내가 만약에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다면 별로 즐겁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비슷한 얘기로 저도 루틴이 애가 있기 때문에 전 정말 올빼미인데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밥을 줘야 되고 그 루틴이 생긴 게 저는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애를 재우고 나서 딱 이렇게 해방되는 딱 그 느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리고 꼭 이게 출산 전후라기보다는 이제 유학 나와서 미국에서 싱글로 살 때는 정말 처음 혼자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대학원 생활이 정말 뭐 하루가 가는지 뭐 낮밤이 바뀌는지 뭐 제 맘대로 살다가 이게 좀 이렇게 그 스트럭처가 생기는 게 저의 인생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 청아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하게
좀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되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감사하게 그러니까 뭐 캠핑을 가도 진짜 "너무 하늘이 예쁘지 않니?" 막 "너무 막 노을이 예쁘지 않니?" 이거를 아이랑 놀아주다 보니 그 말을 그렇게 하게 되고 저도 그리고 이렇게 날씨 바뀌는 거 오늘은 막 "너무 더우니까 물놀이 해 볼까? 오늘은 너무 추워도" 뭐 이렇게 그런 작은 삶에 좀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랑 남편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이 없는 삶 되게 행복한데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이제 남편 애가 한 명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좀 힘들 것 같아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랑 남편이 하면서 이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재밌지 않아? 우리 너무 이걸로 충만한데 우리는 그냥 이 관계가 꼭 이 하나가 더 와서 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뭐 안 충만해질 수도 있지만 꼭 굳이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리스크가 아까 그 코스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남편도 사실 우리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기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한데 왜 굳이 이 행복할 수도 있고 다 행복하다고는 하니까. 근데 뭐 어쨌든 안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삶으로 나를 몰아넣어야 되는 게 많이 좀 두렵고